네, 이번 시간은 2016년 기사 일반검정 제4회입니다. 참고로요, 우리 국가기술자격시험은 1년에 몇 번? 4번 있는데요. 건설안전기사 시험은 4번 중에 3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2회, 3회가 없어요. 4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4회고 2016년 10월 1일 날 실제 출제되었던 문제를 이번 시험에 여러분의 합격을 위하여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1과목은요, 산업안전관리론입니다. 산업안전관리론의 1번 문제를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에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되죠. 당연하잖아, 그죠? 둘째, 사업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돼요. 셋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 등의 안전성 평가 개선한다. 그런데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를 이제 비치하거나 설치는 해야 되지만 안전성 평가하고 지가 개선할 수 있나? 이거는 국가에서 해줘야 돼요. 그렇죠? 틀렸어요. 답은 3번입니다. 넷째,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다. 진짜 사업주의 의무는요,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정말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다 해결해 줘야 된다 이거야. 그래 대부분 우리 사업주는 이렇게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이 들을 때는 아니야, 우리 사업주는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원칙이에요. 그러나 정말 사업주는요, 한 명이 근무한 회사도 정말 애국자입니다. 정말 뭐 삼성이 돈 때문에 기업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대기업 죽이자 그러는데 저는 그래도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나라가 사는 거 아니야. 그분들이 양심적 도덕과 윤리에 맞는 사업을 하면 되겠죠. 저는 오늘 또 이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중요해. 저 자신도 그래요. 정말 정직하게 강의하자.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일을 하자. 이런 게 저의 신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3월 6일 날 또 출제됐었어요. 2016년.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도 나온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전과 보건 진단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이 아닌 것은 근데 이거는 법을 위반한 거죠. 이 문제는 바로 실기 필답형 시험에도 잘 나온 내용입니다. 첫째, 2년간요 사업장의 연간 산업재율 같은 업종의 규모를 평균 산업재율보다 낮은 사업장인데 봐, 2년간 3년간 숫자가 낮은 사업장을 안전보건 진단을 명합니까? 아니죠. 벌써 답은 1번에 나왔어요. 높은 사업장이 틀렸어요.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발생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그렇죠? 이거는 안전보건진단 사업장입니다. 안전보건 개선기업 수립 시행을 명령을 받은 사람 당연히 안전보건진단을 해야 되죠. 넷째, 추락, 폭발, 붕괴 등 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간사회장이 뭐요?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그렇죠? 세 가지고. 그러면 1번이 답이 될 거고요. 봐요. 산업재해 같은 업종 평균 2배인 사업장 또는 직업병이 작으면 그래서 높은 사업장이지 1번이 답이 된다. 꼭 이 안전보건 진단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 4가지는 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시험에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요, 의미로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교재 119쪽 합격 날개, 합격 예측도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31조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대상 사업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7년 여러분 시험에도 적용되고 있고 2017년까지 적용된 법을 기준으로 제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안전모의 성능시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안전모는요, 우리는 몇 가지 있어요. 첫째, A, B라는 안전모가 있고 두 번째 A라는 안전모, 그 다음에 세 번째 A, B라는 3가지 종류가 있고 안전모는요, 첫째, 내수성 시험을 한다 그랬는데 뭐요? 물에 녹으면 안 되잖아요. 비도 맞을 수 있는. 해당됩니다. 내전압성. 내전압은 어디에 해당돼요? 바로 AE형과 ABE에 해당돼요. 전기에 경도에 되면. 난연성, 불에 태워봐야죠. 맞죠? 다분 당의 압박. 막 눌려가지고 하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안전모의 시험 성능 기준 6가지를 눈으로 꼭 익히셔야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입니다. 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요, 주로 원도급과 하도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대기업과 하청기업 또는 대개 건설기업에 많죠. 건설업에. 그래서 이
요 사이는 안전보건 원도급에서 모든 안전관리를 해야 됩니다. 현재 2017년. 그러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직무는요, 해당되지 않는 것.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에 중지를 해야 돼요.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 그러나 도급 사업장까지도 해야 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안전교육계획의 수립과 실시가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실시 누가 해? 안전관리자가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거. 답은 3번입니다.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부의 집행 및 감독을 하고 그 사유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도 조정하는 게 누구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직무입니다. 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직무는요,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우리 어디도 해야 되냐 하면 바로 실기 필답형에도 나온다. 꼭 기억합니다. 작업 중지 제기를 할 수 있고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할 수 있고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 집행 및 감독 및 그 사유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 조정도 합니다. 안전인증 대상 기기에 자율안전 확인대 기구 등록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우리는 안전인증과 자율안전 확인이 안 된 보호구를 착용해서도 안 됩니다.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확인도 합니다. 5번입니다.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가장 적합한 안전관리 조직 형태는 뭐다? 바로 우리는 볼 필요 없어 라인 스텝형을 적용하고 있다. 라인 스텝 적용, 이것도 혹은 라인 스텝 효원형 혹은 라인 스텝 조립형, 조합형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 1년간 24만 시간을 공장에서 연근로시간이 24만인 공장에서 3건의 휴업지혜가 발생하여 219일의 휴업일수를 기록한 경우 강도인은 건데 강도인은 뭐예요? 연근로 총시간수분의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00이니까 바로 연근로 손실수가 224만, 그 다음에 휴업일수가 219, 그 다음에 300일 근무했다니까 우리 365분에 300을 하니까 바로 1000 하면 답은 0.7. 알아둘 게 있어요. 근로손실일수라고 나오면 그대로 적용 또는 어떻게 해요? 1급부터 14급까지도 그대로 적용. 그 외에는 다 반드시 이 숫자를 200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데 알아둘 게 있어요. 여기서 300일이 나왔으니까 365일 300 하는데 만약에 295일 근무했다고 여기 300이 아니고 얼마 된다? 295. 요것만 잘 알면 될 거고요. 요것은 2016년 3월 6일 기사와 산업기사에서 동시에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면 7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법칙은 볼 필요 없어요. 330이 나왔으면 얘는 하이니께 아니면 버든 건데 버든은 1대 10대 30대 600이죠. 그러니까 다음에 설명한 법칙 어떤 공유 330회 1대 29 300 전도사고를 일어났을 때 300회는 무상해 29회는 경상 중상 사망 1회 알아둘게. 전도사고니 뭐니 해도 우리는 1대 29 300 330이 나온다면 이건 누구 거다? 볼 필요 없이 바로 하이니 법칙이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과 보건 표준 지시표지 보조색은 뭐예요? 지시는 이거잖아요. 지시나 보조색은 알아둘 게 있어. 이걸 안 보더라도 흰색과 검정색밖에 없어. 그럼 여기서 알아둘 것은 지시라는 거 이거잖아요. 지시라는 것은 반드시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라든지 자율안전 확인 대상 보호구밖에 없어. 그럼 보호구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안전모를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흰색이니까 답은 볼 필요 없이 흰색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럼 빨간색은 바로 7.5R 색도 기준하고 노란색은 5R 8.5 11색, 파란색은 PBRC인데 파란색, 흰색은 파란색 또는 그렇게 여기 뭐야? 파란색이죠. 그러니까 바로 지시 표지의 보조색은 파란색을 쓴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우리는 언제 나왔냐? 2016년 3월 달에 5월 달에 계속 나왔습니다. 무제운동의 세 원칙 중에서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발견 해결하기 위해 전원이 협력하여 각자의 위치에 의욕적으로 문제 해결을 실체하자는 수위부터 사장까지 함께 하자. 전원 그러가 뭐예요? 무해 원칙. 다른 말로 뭐 재료의 원칙. 재료의 원칙은 뭐예요? 무해 원칙. 재해를 없애는 거예요. 선치의 원칙은 야 재해 날 빨리 내가 가자. 불 날 것 같으면 빨리 이런 걸 선치죠. 참가잖아. 그래서 볼 필요 없는데 전원이 협력하여 각자의 그 참가의 원칙.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째입니다. 제4의 연구 진행 단계는요. 단계로는 4단계, 개수로는 5가지예요. 옳게 된 것은
제4하고는 전제 조건이 제4항에 파악은 맞아요. 1단계는 사실의 확인이에요. 2단계는 문제점 발견, 3단계는 근본 문제점이에요. 4단계는 대책수립. 맞네? 답은 1번 나오죠. 이렇게 그렸잖아요. 봐요. 제4의 연구 순서는 제 상황을 파악하고 1단계 사실의 확인. 사실의 확인은 사람과 물건과 관리의 경과에 대해 확인하고 2단계는요. 문제점 발견. 문제점이 뭐냐? 직접 원인이고 3단계는 재해 원인, 기본 원인이에요. 4단계는 바로 4단계는 대책 수립을 행동 목표 설정을 하는데 행동 목표 설정 중에서도 바로 여기는 대책 수립을 하는데 이거는 동종재해 방지와 유사재해 방지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11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언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을 명령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되는 것이 왜 해당되냐 그랬지? 첫째, 사망재해가 이거 봐요. 안전관리 직무원 교체 임명 명령 네 가지를 먼저 보면 사망재해가 한 건 발생한 거 이거는 아니에요. 바로 어디냐 하면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할 경우에 해당되고 이건 다 아니죠. 틀렸죠. 2건도 아니죠. 관리자가 질병 사유로 3개월 이상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에서 반드시 3개월 이상이 이제 그냥 상위 이상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그럼 답은 몇 번? 3번이 맞네요. 그럼 4번 해당 사업장 연간 재해율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 얼마? 1.5배 이런 건 없어요. 반드시 해당 사업 연간 재해 업종 평균 얼마? 2배 이상인 경우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제4의 분석 내용 옳은 것은 내가 작업자가 잘 봐요. 벽돌을 손으로 운반하다. 손으로 우리는 2016년 5월 8일은 벽돌을 어떻게 손수레로 나왔어요. 벽돌을 손으로 운반하던 중 떨어뜨려 벽돌이 부딪혀 발을 다쳤다. 이거는 기물과 가해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사고 유형은 뭐냐면 위에서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요? 바로 낙하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역시 요걸 없애버리면 벽돌이니까 기물도 벽돌, 뭐도 가해물도 벽돌. 쉽게 그럼 어디 있노? 답은 바로 1번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3번째입니다. 이 문제는요. 상당히 옛날 문제예요. 사실은. 에너지 접촉 형태로 사고 유형 중 에너지가 폭주하여 에너지가요. 엄청 많이 폭주했대. 에너지가 폭주. 그러니까 에너지가 폭주한다는 사람과 에너지는 단순하잖아요. 사람과 물체 단순하죠.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이거는 보세요. 물체도 제3자도 작업자도 에너지가 모든 곳에 다 폭주하니까 바로 이걸 가지고 3번이 에너지 폭주형이 되겠고요. 이거는 대기 중에 유동물이 발생. 그럼 1번을 보면요. 사람이 그 활동부에게 침입하는 거예요. 사람이 침입하고 그 다음에 2번은 있잖아요. 인체가 어떻게 해요? 사람과 물체 충돌하는 경우 이거는 바로 지금 말한 폭주형이 되겠습니다. 14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공기압축기, 공기압축 컴프레서를 말하죠. 압축기를 가동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에 해당되지. 여기에 알아둘 것은요. 이것은 실기 필답형 시험에도 잘 나와요. 작업 시작. 이거는 법적인 내용이에요. 공기압축기는요. 반드시 점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래요. 공기압축기 작업 시작 점검사항은 윤활유 상태 점검해야 돼요. 압력 방출 장치 이것이 방호 장치 점검해야 돼요. 해전부에 덮개라든지 울도 점검해야 돼요. 비상정치 기능장 이건 어디 있어? 이 비상정치 기능장은 양중기에 있죠. 특히 양중기에서 승강기에도 이런 것이 있고 특히 또 비상정지장 여기뿐만 아니고 바로 우리는 컨베이어에도 비상정지장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을 가겠습니다. 15번 보니까요. 무죄운동류 추진기법 중에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것인 맞는 것은 말이죠. 작업 현장에서 그때 즉시 제가 즉시 벌써 답을 얘기하는 거. 작업 현장 그때 그 장소의 상황에 적응하여 실시하는 위험 예지하자 즉시 적응법이라는 게 뭐요? 툴, 박스 미팅. 이건 작업 시작 전 5에서 15분, 작업 후 3에서 5분, 통상 5, 6명 또는 5, 7명 회사나 현장 주변에 짧은 시간에 합을 하는 걸 즉시 적응법, 다른 말로 TBM 또는 다른 말로 툴박스 미팅. 그래서 이거는 원래 엄격한 내용
공구 상자에 앉아서 한다는 뜻이죠. 툴, 공구 상자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2016년 3월 6일 날 또 출제됐습니다. 16번입니다. 재해 발생 시 조치 순서를 가장 적절한 것은, 원래 이게 재해 발생 조치 순서가 7단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앞에 내용 강의에서. 재해는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산업재해 발생은 다 있네요. 그럼 다 똑같아. 첫 번째가 뭐예요? 발생이 돼 1단계 긴급 처리해야 돼. 어디? 긴급 처리 차. 1번은 답이 아니야. 2번 긴급 처리 맞죠? 3번 답이 아니야. 4번이냐, 2번이냐, 4번이냐. 그 다음에 긴급 처리한 다음에 재해 조사를 해야 돼요. 그 2번이 답이네. 실시 틀렸어요. 그래서 재해 조사를 하고 원인 강구를 하고 대책 수립, 실시 계획, 실시 평가 이런 순서를 하는 것이 재해 발생 조치 순서가 되겠습니다. 바로 재해 발생 조치 순서는요. 재해 발생이 하면 긴급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긴급 처리에서 알아둘 게 있어요. 반드시 여기는 뭘 알아둔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할 사항이 바로 피제 기계를 정지한 다음에 피해자를 구출하고 그 다음에 응급조치, 관계자의 통보, 2차 현장 보호. 특히 이 7단계도 중요하지만 긴급 처리에 대해서 해야 될 사항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데요. 이거는 우리 건설기술법상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법적 기준인데요. 높이가 21m인 비계를 사용. 이거는 처음 나온 건데요. 여기 알아둘 거 있어요. 시설물 안전과 특별법 제1종 및 2종 시설물의 공사인데요. 지하 반드시 건설공사를 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뭐냐 그러면 건설기술진흥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다 여기서 모아놨는데 여기 다 모았는데 건설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높이가 21m 비계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인데 건설진흥법상에 알아둘 게 있어요. 이걸 모르더라도 여기 뭐가 나오냐 그러면 비계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비계는 가설공사 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왔다는 자체가 벌써 틀려요. 그 다음에 지하 15m, 15층 건축, 항타, 항발 사용 등. 이거는 가설물이잖아요. 이걸 전체를 모르더라도 우리는 쉽게 좀 맞출 수 있다. 이거는 처음 나왔는 문제인데요. 2017년이나 18년도 계속 나올 수 있고요. 답은 항상 1번을 기억해요. 물론 다 알 수 있으면 더 좋겠죠. 1종과 2종을 나누고 지하 10m에 굴착하는 건설공사 또는 폭발물 건설 20m, 10층 이상 16m 건축 건설공사, 보다 리모델링 해체공사는 10층 이상 주택법 건설기기 관련 이런 거 나오지 실제 비계에 대한 말은 나오지 않는다는 이렇게 쉽게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18번을 보면요. 1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번에는 시몬즈의 총재의 코스트 계산은 비보험 코스트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다른 말을 하면 그 뭡니까? A, B, C, D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사망재해 건수 그랬는데 여기 알아둘 게 휴업을 A라고 해서 통원상해 B, 응급조치 건수 B 여기 알아둘 거 사망재해 건수라는 게 없어요. 반드시 이걸 휴업재해 건수 이렇게 된 답은 벌써 1번이 나왔어요. 통원상해 건수 있죠? 나왔죠? 응급조치 건수 있어요. 바로 있죠? 무상해 건수 답은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고요. 특히 비보험 코스트 A, B, C, D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재해예방 4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재해예방 4원칙은요. 우리 2016년 5월 8일 때 했어요. 모든 재해는 인적과 물적 재해, 직접 원인을 다 하는 거 예방 가능의 원칙이 있었고요. 원인 계기의 원칙 또는 말이 원인 연계의 원칙이라고 했어요. 손실은 필연이 아니고 우연의 원칙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대책 선정은 3일을 맞죠?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몇 번가요? 바로 20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 해나오고 20번에 보는 거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며칠 이내에 작성해야 돼. 이건 항상 며칠? 바로 5월 8일하고 바로 이것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지방간서의 장이 말이 없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은 며칠 항상 30일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2016년 5월 8일 날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작성일은 30일이고요. 바로 시행규칙 제26조
안전보건관리 규정과 작성 등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2016년 제4회 문제 10월 달 문제를 해봤습니다. 다음 강은요. 여러분 할 때 항상 예습과 복습이 있지만 한 번쯤 궁금증을 하고 여러분은 저는 잠깐 쉬겠지만 여러분 바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다음 과목 두 번째 과목이죠. 심리와 교육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